인류가 함께 지켜내야 할 공동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온 곳은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한국의 전통 마샬아츠 태견입니다. 지난 2011년 유네스코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마샬아츠 태견을 등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태견과 아리랑을 현대적 무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공연입니다. 두 가지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사상과 생각들을 하나의 앙상블을 갖춰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11월 13일 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마샬아츠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중점으로 내세워 마샬아츠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태견은 무술이니까 앞에 적을 무찌른다는 그런 기능성이 있지만 그 기능성 외에 어떤 조형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여유 있게 서두르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또 너무 날카롭지도 않은 그런 당당하면서. 태견은 맨몸으로 하는 원시적인 격투무술을 발전시킨 것으로 과거 군사들이 즐기는 무술이었지만 문을 중시하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점차 서민의 무술이 되었는데요. (1983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며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견의 동작은 다른 무술과 달리 매우 유연하고 율동적입니다. 그러나 춤추는 듯한 준비 동작과는 달리 공격은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제 태견은 부드러운 몸놀림 속에서 곡선적인 몸놀림 속에서 공격과를 방어하는 이런 것이 이제 태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몸놀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 가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태견은 상대방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발질이라 불리는 다양한 발기술이 존재하며 무예의 동작이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함과 우아함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태견의 그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몸놀림을 만들어주는 그 품밟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견의 보법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과 함께 양발을 번갈아 앞으로 내디디는 형태로 여느 무술과는 다른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에 맞춰 몸을 푸는 수련생들. 그런데 보법에 맞춰 들리는 노랫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이 삼박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민요들이 삼박자를 가지고 있고 태견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박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2, 3 하나 둘 셋 Chinese martial artists always looks like that. Korean movement comfortable. So like looks like comfortable. Just you think I'm dancing, okay? Or it's comfortable and natural. 하나 둘 셋. 무기를 갖지 않은 맨몸 무술에서 이렇게 몸에 힘을 주지 않고도 강한 타격이 가능한 걸까요? 상대가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은 끊이지 않는 것은 가속도가 계속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태견의 파괴력은 다른 운동의 파괴력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련을 보면 공격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상대방에게는 적잖은 충격이 전해집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마치 춤과 같은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민첩함이 공존하는 무술, 택견. 역사 속 택견꾼들의 모습은 빙 둘러앉은 여러 구경꾼 한가운데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택견은 놀이의 성격이 많았으며 이것은 택견이 대중화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받아들이고 또 좀 좋지 않은 것은 점점 제거해가면서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을 이루는 건데 무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견이 일반인들한테 전파가 됐고 그 민족의 어떤 움직임을 포함을 하면서 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즐기는 놀이로서까지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택견은 수련이 금지되는 암흑기를 겪었고 최근엔 전통을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택견의 놀이 문화를 다시 재현한 택견 대회가 그것인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들은 상대방의 전력을 탐색하는 동시에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본떼배기를 선보입니다. 마치 공연처럼 웃고 넘길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것입니다. 일본 무도가 아주 심각성 있고 진지하게 무도 수련을 하고 또 중국 무예는 아주 신비하고 아주 아름답게 무술을 한다면 한국 무예는 편안하고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신명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택견의 방식 중엔 결련 택견이 있습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대항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샬아츠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경기를 펼치며 마을 간의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택견은 동작 안에 한국의 역사와 혼을 담아냈습니다. 현재까지도 택견의 정신은 고스란히 내려와 그것을 배우고 보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독특한 자기의 문화를 함유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